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린 명지대 교수 김미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눠보려고 하는 주제는요,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내용만큼이나 피드백을 주고받을 때 태도,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해요. 그 이유도 오늘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또 업무 효율을 올리는 피드백 주고받는 방법,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요, 혼자 일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많은 회사들이 혼자 잘하는 사람보다는 협업을 통해서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리고 호기심이 많고 능동적인 그런 사람을 선호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해요. 일의 성과가 더 많이 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요, 갈수록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 피드백입니다. 피드백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피드백을 들을 때 어떤 태도로 들어야 하는지, 어려운 피드백을 줄 때는 어떤 식으로 줘야 하는지, 그런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피드백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딱딱 나눠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근원부터 체크를 해야죠. 피드백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한다, 대단하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을 때 더욱 몰입해서 업무나 학업을 수행한 경험 우리 모두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요, 긍정적인 피드백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그 사람을 노력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또한 구성원들의 업무 수행에 대한 인정과 함께요, 회사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동기부여에 당연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피드백이 중요한 이유 두 번째는요, 구성원 간의 업무 인지도를 상승시켜준다는 측면이에요. 동료의 피드백을 진행하게 되면요, 구성원들이 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확실해지는데요. 업무 인지도가 높아지면 구성원들은 서로에 대해서 감사와 연대까지 느끼게 되고요. 이것은 조직력의 강화로 당연히 이어집니다. 피드백이 중요한 세 번째 이유, 요거는 솔직하고 진실한 기업 문화, 이런 것이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자리 잡게 된다는 측면이에요. 이게요, 문화가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것은 요즘 기업들이 정말 바라는 거지 않습니까? 핵심 화두 중에 하나죠. 특히요, 솔직한 소통, 이것은 기업이 가장 효과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꼭 갖춰야 될 문화로 요즘 사회에서는 꼽히고 있지요. 피드백이 일상화되지 않습니까? 구성원들이 서로 솔직한 의견을 나누기가 좀 익숙해지고 용이해진단 말이죠. 심리적 거리감을 좁힐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같은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원팀이라는 그런 인식도 더 강해져서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셔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메타의 이전 CEO죠. 셰릴 샌드버그인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망하는 회사의 공통점은 직원들의 피드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결국은 피드백이 긍정적인 기업 문화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피드백을 받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첫 번째, 피드백은 나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님을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돼요. 피드백을 줬어, 약간 부정적이야, 약간 개선점을 얘기해서 자기를 비판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이 태도는 반드시 여러분들 버리셔야 됩니다. 피드백 수용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업무의 결과와 자신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대한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공격을 받았다고 느끼고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업무를 개선해가는 하나의 지표이자 데이터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피드백을 모든 사람에게 요청할 필요는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피드백을 요청하는 대상도요,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강조하는 것이죠. 미국의 성공한 투자자로 잘 알려져 있는 레이 달리오, 이 사람은요, 신뢰도 가중치라는 말을 썼어요. 이게 되게 매력적인 말입니다. 신뢰도 가중치라는 것은요,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증명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의견에 더 가중치를 두고 판단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피드백 받지 말고요. 가중치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피드백 받으려고 노력하라는 얘기인데, 쉽게 말해서 저 혼자의 경력 등을 보고요.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력을 쌓은 사람을 피드백 제공자로 선택하시라는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피드백을 무조건 수용할 필요는 없다.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피드백을 받으면 무조건 그 피드백을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업무와 작업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네, 우리 자신이죠. 그것이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은 버리는 이런 태도 꼭 필요하다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가 피드백을 받기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또는 공식적인 요청에 의해서 피드백을 해야 될 때 이런 상황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닥치게 되죠.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도우려는 목적이 꼭 있어야 돼요. 이거요. 괜히 트집 잡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활발한 피드백 문화를 가진 기업으로 잘 알려진 곳이 넷플릭스죠. CEO인 헤이스팅스는 피드백하는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의도를 가져야 된다고 아주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피드백을 통한 변화가 어떻게 동료나 회사에 도움이 될지 분명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그 방식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식을 바꾸면 내가 더 객관적으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이것도 엄청 중요한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잘못된 점만 자꾸 지적하는 경우가 사실 일상에서는 되게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상처만 주는 행동일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피드백을 받는 사람이 실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동이 가능한 대안, 이것을 제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가능하면 중립적인 언어를 사용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나빠, 이런 식의 피드백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호오를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이런 표현은 최대한 지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대신 A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야, 또는 B 방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야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네 번째는요, 피드백 받는 사람을 좀 마음을 다해서 고려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피드백 받는 사람이 너무 바쁜 상황이나 개인적인 고민이 있거나 이럴 때 피드백을 여러분들이 막 적극적으로 제공해. 과연 그 피드백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못하겠죠. 피드백 받는 사람의 수용도가 높은 상황인지 아닌지를 고려해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죠. 메타는요, 어려운 피드백은 주로 목요일 오후 4시 정도에 준다고 해요. 요때가 퇴근 시간에 가까워서 피드백 받는 사람이 피드백 받은 후에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른 팀원에게 보여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해요. 또 주말이 가까워서요, 피드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할 시간이 많기 때문에 목요일 오후 4시에 피드백을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피드백을 주는 타이밍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요거는 꽤 힘듭니다. 우리 태도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다가 미움받기도 하고 엄청 욕먹기도 하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사실 업무 역량에 대한 피드백보다 이게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실은 일정 상황에 좀 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잘 대응하는 그런 능력을 또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피드백을 하면 감정적인 반응이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까? 많은 상사들이요, 일은 잘하지만 태도가 별로인 사람보다요, 업무 역량이 조금 모자라다고 하더라도 태도가 좋은 사람을 선호를 해요. 그만큼 피드백을 통해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요, 태도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하는 상황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요, 단점에 집중하기보다는 장점과 강점을 칭찬해서 그쪽을 강화시키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셔야 돼요. 태도의 부정적인 점을 지적하는 피드백은 실제로는요, 피드백 받는 사람을 반발하게 만들거나 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피드백 받는 사람의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잘한 점을 먼저 칭찬하시고, 그 이후에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 개선이 필요한 명확한 이유,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아질지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까지를 한꺼번에 제안하시는 이런 태도를 가지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업무에 대한 의욕이 아주 낮은 사람인 경우에요, 그 사람의 태도가 팀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설명을 먼저 해주셔야 되고요, 적극적인 태도가 어떤 성취를 불러올 수 있을지, 가장 먼저 개선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또 태도는요, 단시간 내에 변화하는 것이 쉽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피드백을 제공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피드백 이후에 행동 변화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좋아진 점은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피드백에 대해서 쭉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께 쏟아 부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은 조금 메모도 하시고요, 자신이 취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직접 적용시킬 것이 무엇인지를 자꾸 머릿속으로 되뇌어 보는 작업을 하시고요, 몇 가지씩 회사에서 실행을 해보시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